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잡 신혜진입니다. 자, 오늘은 롯데그룹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롯데그룹 채용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기업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롯데그룹 채용의 재지원자이시기도 하시고 첫 지원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재지원이던 첫 지원이던 롯데그룹 채용의 감을 잡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전 면접 준비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롯데그룹 채용에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각 순서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롯데그룹 채용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전 채용과는 달리 롯데그룹 채용에서 무엇이 변했는지 알고 대비하면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롯데그룹 채용 전형별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서류부터 인적성 면접까지 이렇게 다음 순서대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실전 면접 준비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희망기업이 선택이 됐으면 희망기업에 알림이 울린다. 즉, 공고가 떴다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 채용 공고를 보실 거예요. 자, 채용 공고를 보시면서 아래에 쭉 보면 우리 자소서 항목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자소서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전과는 다르게 좀 새롭게 추가된 게 있는지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업 정보를 탐색하고 직무 정보를 탐색하신 후 자소서를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면접 준비. 요렇게 아마 통상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자, 우리 세세하게 단계별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전 면접 준비 프로세스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희망 기업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희망 직무가 설정이 됐으면 우리 취업 사이트에 등록을 하셔야겠죠. 내가 원하는 기업과 직무의 공고가 울리면 알람이 울리는 이 방식대로 한번 준비를 해두셔서요. 이 수시 채용에 맞게 우리 미리미리 혹시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공고가 울린지 모르고 막 필기 공부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고 알람을 체크를 해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기업이 언제 뜨는지, 그리고 뜨게 된다면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고를 탐색을 할 건데요. 우리 채용 공고상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이 필수라고 쓰여 있는 것과 전공, 한정된 거. 자, 과거에는 전공 무관자도 많이 뽑았던 직무에서 이제는 좀 변했습니다. 우리 직무에 완전히 적합한 인재들을 뽑기 위해 전공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자 중에서 화학이면 화학, 전기면 전기, 이 특정한 전공을 뽑는 직무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내가 원하는 직무가 특정 전공자를 선호하지 않는지 등을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 공고상의 필수나 전공 부분, 우리 이곳에서의 나의 경험들을 좀 녹여서 쓰시면은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자소서를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필수에서 어학 관련된 게 필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영어 능통자라든지 아니면은 경험이 3년 이상자라든지 이렇게 필수 항목 되어 있고 딱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진 이력들과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들을 녹여서 자소서에 어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 항목을 탐색하실 때는요. 직무 관련된 필살 경험, 우리 그 항목이 무엇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롯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통 우리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죠. 첫 번째 지원 동기 있고요. 성장 과정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활동 있고요. 직무 경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사회활동이나 직무 경험처럼 내 직무 관련된 역량을 좀 입증할 수 있을 만한 항목에 사활을 거셔야 됩니다. 즉 내가 우리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직무 관련돼서 가장 좀 괜찮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어필하고 싶은 경험들을 이러한 항목에 넣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정보입니다.
우리 기업 정보를 탐색하실 때 인재상 등의 키워드에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키워드를 그저 나열만 하는 게 면접관이 보고 우리 회사에 대해 잘 아는구만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키워드에서 내 경험을 끌어다 쓰실 수 있어야지 자소서에서도 면접에서도 환영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막 100%의 직무에 일치하는 인턴 경험이나 아니면은 직무를 아예 실제로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 우리 대다수는 그냥 대학생활 중에 대내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능성을 기업에서는 보기 때문인데요. 우리 100% 일치하는 경험이 아닐지라도 이 가능성에 주목해서 나 적어도 이런 활동 중에 이러한 것을 함양했거든, 기본기를. 그러니까 내가 인턴 경험이 없어도 나 확실히 직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무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우리가 직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입에게 그 정도로 기대도 하지 않아요. 우리 면접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입 지원자분들께서는 직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 홈페이지 상에 있는 직무 소개만이라도 정확히 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대학 시절에 이러한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지, 혹은 관련된 전공 지식이 있지 등등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시게 될 건데요. 이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저는 요 자소서 4대 경험을 한번 주목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자소서의 4대 경험이라고 하면 도전, 창의, 갈등 해결, 팀워크 이렇게 4가지가 우리 어느 기업에서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경험 중에 하나인데요. 이 4가지 경험들의 나의 사례를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도전이면 내가 과거에 해외로 배낭여행 갔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창의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별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요, 이 4대 경험들 안에 녹여서 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자소서가 뜨게 되면 내가 이때 이런 경험을 도전 항목에 썼었지 라고 하면서 그거에 맞게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경험을 쓰실 때에는 상황, 그리고 역할, 결과, 교훈 요 순서대로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스타 기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땠나, 성공했냐 아니면 실패했냐. 자, 교훈은요. 내가 이 프로젝트,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이 무엇이고 이를 이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러한 순서대로 정리를 하신 후에 바로 제출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일단 자소서를 쓰시고 나셔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오탈자나 우리 잘못된 우리 키워드들 혹은 내가 다른 기업명을 작성하진 않았는지 등등을 꼼꼼히 3번 이상 체크를 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준비인데요. 이것도 방향성만 한번 짚고 가죠. 기본적으로 모의 면접은 필수. 자, 우리 요즘에 코로나다 뭐다 해서 비대면으로 면접 보시는 분들 아마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컴퓨터상에서 면접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모의 면접은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줌으로 접속하셔서 실제로 그 면접 환경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연습, 묻고 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경험 마인드맵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과 비슷한데요. 이 4가지 경험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경험들이거든요. 이것들 말고 또 다른 경험들도 있어요. 우리 과거에 우리 회사에서 기출 나온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경험을 또 질문하셨네? 그러면 나는 이러한 경험에 맞는 내 경험은 과연 무엇일지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도전이다 한다면 배낭여행 얘기하셔도 되고요. 배낭여행 아니면은 어떤 프로젝트에서 진짜 어려운 프로젝트였는데 내가 도전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뤘던 거
아무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루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머리에서도 내가 이해를 하고 실제로 작성할 때에도 쉽게 작성할 수 있고요. 또 면접에서 또한 이걸 물어보면 나 무슨 경험 얘기하지? 요게 아니라 도전에서는 배낭여행, 뭐 도전에서는 이 프로젝트, A 프로젝트 이렇게 딱딱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치 구조 익히기인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프랩 기법도 있을 거고 뭐 ABA 구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앞뒤로 명시를 해라라는 건데요. 우리 면접에서도 이걸 잊지 마시고 비록 내가 산으로 조금 가더라도 다시금 면접관이 물어본 핵심 질문을 생각해내서 돌아가는 것. 이 핵심 구조들을 익히셔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롯데그룹 채용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롯데그룹 채용상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 과거 연 2회 정기 채용이 있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이번에는 월별 상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부분, 필요한 사업장, 계열사마다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뽑는 게 바로 상시 채용인데요. 자, 이렇게 채용이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부터 변경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 우리 LTAB이 개편이 됐는데요. 이 LTAB에서도 조직 적합 진단하고 직무 적합 진단이 있잖아요. 이 직무 적합 진단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요건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형별, 계열사별, 직무별 좀 다양하게 면접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예시로 볼게요. 자, 일단 전형별로는요. 일반 전형, 인턴 전형, 스펙테클 전형. 자,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장교 전형, 장애인 전형 등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계열사별, 직무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롯데 이커머스 계열사 중에 하나죠. 이 롯데 이커머스에서 직무가 되게 다양한데요. 요 직무들, 영업 MD, IT 개발, UX 기획. 우리 요 직무들에서는요. 자기소개 영상과 코딩 기술 테스트와 포트폴리오 평가로 우리 서류 전형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자기소개 영상이나 코딩 기술 테스트나 자, 이런 거 뭐 보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 영업 MD 직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 말하는 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직무랑 연관이 되니까. 자, 그리고 IT 개발 같은 경우도 내가 기술을 안다라고 말로써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기술을 보여주는 게 직무 관련된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코딩과 기술 테스트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또 UX 기획 직무도 많이 딱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내가 여태까지 UX 기획을 해왔던 포트폴리오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람이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GD 면접이 대체되고 있어요. 우리 GD 면접이라고 하면 토론 면접이죠. 이 토론 면접이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대신에 우리 토론 면접이 생략되니 PT 면접에서의 변별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PT 면접에서의 변별력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PT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롯데그룹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가 되겠고요. 이거를 어떻게 면접관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롯데그룹 채용 전형별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서류 전형부터 이 롯데 인적성이기도 한 LTIP 전형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접 전형,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서류 전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롯데그룹의 서류 전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계열사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롯데만의 특화된 전형인 스펙테클 전형이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로는 AI 서류 평가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들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열사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여러 계열사, 롯데 계열사가 굉장히 많죠. 이 롯데 계열사들이 동시에 뜬다라고 하면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요. 내가 한 계열사에 지원을 하되
우리 직무를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복수 지원을 선택적으로 허용을 한다. 자, 아닌 데도 있습니다. 우리 잘 살펴보시면 돼요. 공고상에 딱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후속 전형이 진행될 때 우리 하나의 공고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여러 계열사가 동시에 집어넣었는데 우리 한 가지 계열사, 내가 더 가고 싶은 계열사, 요거를 선택하셔서 면접을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고 간에 중복 지원 불가인 회사도 있다. 제가 요거 앞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언급드렸습니다. 확인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펙테클 전형인데요. 우리 스펙테클 전형은 어떻게 설명드리면 쉽냐? 우리 왜 공기업 지원 혹시 하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지원을 할 때 우리 공기업 채용을 흔히들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력도 보지 않고 나이도 보지 않는다. 자, 그래서 내 나이가 조금 많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기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자, 우리 롯데에서도 대기업임에도 파격적으로 학력과 성별, 나이를 보지 않는데요. 자, 아주 파격적이죠. 우리 자기소개서 이외에 과제를 내어주는데요. 이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상관없어. 나이도 많아도 상관없고 너가 어느 대학 나와도 상관없으니 이 직무에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혹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합격시켜줄게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롯데칠성음료, 우리 주류 영업 인턴직의 실제 기출문제인데요. 이 스펙테클 전형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일반 주점시장에서 오피스 상권과 대학가 상권에서의 제조사별 3개 이상 판촉 활동을 비교 분석하고 오피스 상권과 대학가 상권 가운데 1개의 상권을 선택해서 본인의 판촉 활동 방법을 제시하시오. 판촉 활동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주류 영업 어떻게 띱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합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 매장에 가서 제조사별로 어떤 음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촉 활동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직무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주류 영업직 인턴 질문으로 요런 게 나왔어요. 너 판촉 활동 방법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어? 몇 가지라도? 자, 요런 질문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여러분들? 직무 관련된 질문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직무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도가 기반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대원기획 같은 경우는 광고기획사인데요. 이 아트 디렉터들, 우리 광고 아니면 뭐 홍보에 대한 기획안도 제안을 하고요. 여러 가지 비주얼적인 것도 딱 기획을 하는 직무인데요. 이 아트 디렉터 직무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빼빼로데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시오. 이 방법이잖아요. 다시금 부응시킬 수 있는 방법, 즉 기획안 아이디어 내봐라 라고 하는 질문이겠네요. 자, 요거는 우리 롯데마트의 뷰티 MD. MD가 하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MD 또한 오프라인 MD도 있고 온라인 MD도 있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우리 실제 매장을 운영을 한다면 내가 우리 드럭스토어나 원브랜드 샵과 대비해서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 차별화 전략. 특히 우리 MD가 하는 게 이런 거죠. 딱 실무가 나왔네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이런 게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류 전형의 특징. 자, 우리 AI가 서류를 판단을 한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우리 AI가 우리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해요. 우리들의 자기소개서. 우리가 인터넷 모 사이트에서 어떤 부분을 베껴왔는지 혹은 합격생의 우리 선배 합격생의 자소서를 몰래 조금 한 문단만 작성을 했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을 합니다. AI가 우리 빅데이터로 분석해요. 무섭죠? 빅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를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표절하면 안 되고요. 뭐 첨삭을 맡기신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건 못 잡지만 아무튼 우리 썼던 거 남의 거는 빼앗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써서 합격했던 그 서류 자기소개서 그대로 내도 되나요? 내 거를 베끼는 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자, 여기 어딨나? 자기 표절은 표절 여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괜찮다.
즉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기 거는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롯데그룹 인적성, 우리 LTEP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LTEP 전형은요, 조직 적합 진단과 직무 적합 진단, 이렇게 두 가지로의 진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쉽게 생각했을 때 조직 적합 진단은 이 조직에 걸맞는 사람인지, 즉 인성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직무 적합 진단은 이 직무에 맞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적성을 알아보는 인적성. 그러니까 말이 다를 뿐 똑같은 인적성 검사입니다. 단 여러분들 이 직무 적합 진단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객관식 문제였어요. 뭐 소금물 농도를 구한다든지 수리를 푼다든지 이런 식의 질문이 주어졌는데요. 자,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냐면요. 이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무상에 우리 실제로 주어지는 이런 업무를, 가상 과제를 주어지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업무 수행해 나가는지 역량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또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언제 내가 하고 싶은 시간대에 들어가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LTEP 응시 결과가요. 해당 반기까지 유지가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상반기 때 이 LTEP을 봤어요. 우리 했어. 인적성을 봤는데 우리 6월 30일까지 이게 유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반기 내에는 다른 계열사를 지원을 하셔도 내가 이미 인적성 면접 봤기 때문에 그 봤던 거 그대로 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LTEP의 그 직무적합 진단, 아까 좀 변경된 형태의 케이스 스터디 형태가 바로 이런 건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메일함이 와요, 여러분들. 메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뭐 사업보고서 정리회 한 건이라고 해서 오는데 이거를 한 가지 질문만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한 문제라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거예요. 즉, 세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해보시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또 다른 형태로는 우리 메신저로 답장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 업무 환경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우리 직무적합 진단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집에서 보셔도 되거든요. 조금 편한 마음으로 릴렉스 하시면서 실제 내가 롯데에 딱 들어갔다. 우리 합격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시면서 열심히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우리 아웃룩 메일함으로 실제처럼 구현이 된 게 오고요. 우리가 열면 이메일과 메신저로 답장하셔야 돼요. 회신하셔야 되고요. 메신저도 답장하는 형태로 실제 업무처럼 주어진다. 자, 이거는 120분간 진행이 되고요. 이 문제 유형들은 실제 업무 중에 겪을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우리 각종 보고서들도 오고요. 막 첨부 자료로 기사나 내부 규정들 이런 거를 꼼꼼히 검토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이용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요. 회신, 답장. 자, 그래서 객관식, 주관식, 특정 자료 첨부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롯데그룹 면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5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GD 면접이 폐지되고 있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우리 GD 면접은 다루지 않았고요. 토론 면접은 우리 역량 면접, PT 면접, 기술 면접, 인성 면접, 외국어 면접 이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량 면접입니다. 우리 역량 면접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떤 경험에 대해 물으시면 그 경험에 대해서 우리 면접관들이 꼼꼼히 질문을 하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본인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땠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너가 배운 점이 뭔데? 이거 우리 직무에 적용시킬 수 있겠어? 이렇게 면접관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바로 역량 면접입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비롯해서 이 사람이 직무에 투입되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잘할 것 같아.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면접 방식이에요.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또 직무 관련된 경험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어필될 수 있는 경험을 이야기해야지 뭐 어중이 떠중이 경험을 그냥 무조건 탁탁 물어보는 대로 그냥 맞받아치면 안 됩니다. 영리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자소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자소서에 내가 기재해 놓은 경험들을 한번 이야기로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BEI 면접이라고 하면은 우리 경험 면접이라고 부르잖아요, 흔히들. 경험 면접이란 그 과거의 경험을 들어 미래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요거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러한 면접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숙지하신 후에 면접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통상적으로 한 40분 이내로 진행이 되고요. 또 2대1 면접관이 2명, 우리 지원자 1명 개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역량 면접의 예시예요. 제가 아까 했던 거죠. 상황 극복했던 경험 있나? 그때 어떤 목표 설정해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나요? 어떻게? 경험 속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묻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롯데 면접의 우리 꽃이라고도 불리는 PT 면접입니다. 자, PT 면접은요.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었어요. 롯데에서. 일단 사전 공지가 되는 거. 우리 PT 면접 주제가 미리 공지가 됩니다. 우리 LTEP 인적성이 합격을 하면 그 합격자들에 한해서 주제가 공지가 되고요. 이거를 PPT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사전 제출하면 면접장에 이게 딱 띄어져 있으면 나는 발표를 하면 됩니다. 발표. 이 발표는요. 통상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이어지고요. 자, 당일 제시형도 주제가 당일 제시된다는 거 빼고는 똑같아요. 뒤에는. 자, 주제가 당일 면접장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사전 공지가 됐다는 건 그만큼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건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A3 전지에다가 작성한 후에 그거를 딱 보면서 혹은 걸어두고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는요. 대부분 우리 계열사들만의 현안 이슈, 요즘 어떤 사업 추진하는지, 그리고 좀 문제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어디로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이 시장 진출에 대해서 뭐 어떤 식의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등등,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주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롯데슈퍼, 우리 식품 부문 문제는 어떤 게 나왔냐? 10억 원의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연말에 어떤 행사 기획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구상하고 발표하시오. 우리 요것도 이 롯데슈퍼에서 이만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쓸 수 있는지를 우리 롯데그룹 지원자들한테 묻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술 면접인데요. 이 기술 면접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약간 문과 계열 분들, 우리 이공 계열 분들은 아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술 면접은요. 거의 이런 롯데정보통신과 같은 데이터, 뭐 IT, AI 엔지니어, 뭐 IT 기획 개발 요쪽 직무이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이런 기술 면접이 들어가는데요. 흔히 기술 면접은 세 가지입니다. 지식 검증, 프로젝트, 경험, 기술 검증. 세 번째는 실무 검증, 이렇게 나뉘는데요. 일단 지식 검증 같은 경우는 정말 한마디로 이론, 이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공학 이론에 대해 알고 있는가? 기본 통계부터 머신러닝, 딥러닝에 이르기까지 지식에 대해서 질의응답 물어봅니다. 아냐? 안다. 뭐냐? 설명해봐라. 이런 식의 우리 지식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기술을 검증합니다.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는 거는 즉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기술을 응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을 검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역시 포인트는요. 어떤 어려움입니다. 우리 이런 기술들이나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떤 기술을 통해 해결을 해 나가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아무래도 진짜 역량은 우리가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해결하는 자세를 보고 이 사람이 직무 역량을 갖추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실무 검증인데요. 실제로 회사가 고민하는 사례, 즉 우리 데이터셋을 자료집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루 동안 풀어요, 직접. 그래서 시간까지 제출을 합니다. 실제로 지원자가 그래,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데 실제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하셔서 실제로 이걸 문제를 풀어보는 거. 자, 이런 기술 면접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주어지고요. 2대1, 이것도 면접관 2명 대 지원자 1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 요거는 미리 공부를 해서 미리 제출을 하는 거고 요 두 가지가 30분 동안 진행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성 면접인데요. 우리 인성 면접은 흔히들 임원 면접에서 많이들 쓰이죠.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계열사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우리 2022년 하반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1차 면접으로 역량 면접, PT 면접, 외국어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듯 1차 면접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면접으로 직무 역량을 파악하고요.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개인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면접들을 원데이 면접으로 1차 면접 진행하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은 다른 날짜에 진행을 하겠죠. 자, 과연 우리 조직원들과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롯데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그룹의 이미지 어때요? 우리 그룹 핵심 가치에 대해 알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뭐예요? 이것만 들어봐도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롯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롯데에서 어디에 좀 어느 부분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파를 하시고 나서 대답을 하면 좀 더 현실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답변만 보고도요, 다 압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답변만 제대로 하셔도 이 사람 우리 회사에 대한 미래를 조금 보는 사람이네, 5년 이상은 일할 사람이네,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인성 면접은요, 30분에 진행되고요, 다대다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외국어 면접인데요. 우리 영어 1어 중국어 중에 한 개를 선택하셔서 구술 평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형이 출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적어도 요즘에는 이런 오픽 수준의 일상대화, 우리 구술 평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인당 2-3개의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20분 안쪽으로 끝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대1로 진행되는 계열사가 있는가 하면 다대다 형태로 다 같이 면접관들도 앉아서 한 명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롯데그룹 채용의 서류부터 면접까지 쭉 일련의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재지원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다음번에는 이러한 것들 좀 주의해서 면접을 봐야겠다. 그리고 첫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게 바로 롯데 채용의 틀이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